안녕하십니까. 한국마케팅경영실천연구소 대표 꿀짱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꿀짱의 동영상 강의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로그 포스팅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동영상은 블로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케팅경영실천연구소 대표 꿀짱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로그 포스팅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동영상은 이제 블로그를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블로그 포스팅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블로그 포스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유용하게 블로그를 포스팅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C에서 블로그 포스팅하기는 지난 19년 6월 10일 날 제가 이미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10번째 동영상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밤농이나 밤을 잊은 농부들은 블로그 포스팅을 이 영상을 보고 숙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블로그 포스팅하기가 조금 미흡하다 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포스팅하기인데요. 제가 1번부터 17번까지 지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데 있어서 누락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순서를 지정을 해 놓은 거지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안 해 놓으면 또 누락 요소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누락 요소들이 생겨진다는 얘기는 블로그 검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하고도 직계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정해 놓은 거고요. 또 이게 블로그를 포스팅할 때 제가 하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 단계로 순서들을 하는 게 블로그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포스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 블로그에까지 뭐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포스팅 기법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제목,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죠. 그 다음에 타이틀 사진, 이 PC하고 다르게 이 타이틀 사진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 제목 입력,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할 때 핵심 키워드가 몇 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데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저는 최소 3회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본문에 다시 한번 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서론을 입력을 합니다. 서론을 입력할 때 그것도 제목이 들어가겠죠. 제목의 내용이. 그 다음에 사진을 넣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넣는데요. 네이버에서 최근에 동영상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화돼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죠. 블로그 하나에 동영상까지 들어가 있다면 블로그 포스팅을 2개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사진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진에 대한 설명은 사진 아래에다 작성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음성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음성인식으로 포스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8번째 스티커 첨부인데요. 스티커 첨부는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요. 초보자들은 스티커 첨부하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지도인데요. 지도는 종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사에 위치해야 되느냐, 내에 위치해야 되느냐를 따지신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사에 위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애매모호하다. 기사가 그냥 일반적인 걸로 했다. 그랬을 때는 뭐 내 위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글 편집이고요. 글 편집 뭐 가운데 정렬 밖에는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기능인데요. 그 다음에 11번째 대표 이미지 선택인데요. 10장이 다 보여지는 건 아니죠. 이미지가.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저장. 이거는 이제 임시 저장인데요. 스마트폰은 예약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장 눌러놓고 PC에서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특히 초보자들이요. 스마트폰으로 작업해 놓으면 PC에 적용이 되나요? 물어보는데 두 개는 한 몸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카테고리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카테고리 선택하고 그 카테고리 선택할 때 주제 분류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공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글쓰기 설정에서 댓글 허용, 공감 허용, 외부 보내기 허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태그 편집인데요. 태그가 30개입니다. 이따가 태그 편집란에 가서 태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번째 동영상하고 9번째 지도 첨부는 본인 상품 포스팅할 때는 반드시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스티커와 임시 저장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포스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명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목에는 1번 제목에는 핵심 키워드를 2개 내지 3개를 넣자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키워드란 거는 고객이 내 글을 읽을 때 검색하는 단어지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포스팅할 때 그 부분들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배경사진, 즉 타이틀 사진이죠. 타이틀 사진은 반드시 포함하자 한 장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온 사진은 가급적 피하자. 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이 나온 사진은 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최소 3회 이상 넣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문 제목에 있는 거고 서론이 있는 거고 결론에 있는 거고 이 제목, 본문 제목, 서론, 결론에 반드시 제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팅 시 사진은 5장에서 10장 이상을 사용하자. 본인 상품 포스팅 할 때는 10장. 왜? 중요하니까요. 일상 포스팅 시는 5장 이상. 블로그에서 한번 사용한 사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유사문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 사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밴드 같은 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린 다음에 옆트임을 눌러서 사진 크기를 크게 하자. 그거는 이제 PC는 상단에가 있었지만 이 스마트폰은 하단에가 있습니다. 기능이. 사진마다 사진 아래에 설명을 쓰자. 액자가 있어요. 액자에 보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쓰세요 돼 있는데 거기다 쓰지 마시고 그 밑에다 쓰세요. 왜 그러냐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글 편집 기능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무시하자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본인 상품 포스팅 시 동영상은 외부로 편집하고 올리고 대표 사진을 지정하고 지도를 반드시 올린다. 본인 상품 포스팅할 때는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동영상 편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고 그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때 동영상의 제목, 태그는 10개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설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내 동영상임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단 카테고리에 보면 클릭을 하셔가지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 전체 공개를 선택하시고 검색 허용을 선택하시고 글쓰기 설정, 태그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예약 기능이 없으므로 저장을 클릭하여 임시 저장하였다가 PC에 예약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작업해서 스마트폰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작업해서 PC로 올릴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포스팅하기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플을 눌러야 되겠죠. 네, 어플로 들어가셔서 자, 스마트폰 어플에 들어가시면 요즘 이제 모먼트라 그래서 모먼트가 네이버에서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들의 새 글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동영상을 정책적으로 지금 띄워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기는 가운데 연필 모양이 원래 편집인데요. 연필 모양을 누릅니다. 자, 연필 모양을 눌러서 여기에 이제 제목을 쓰겠죠.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요. 제목은 키워드가 2개 내지 3개를 넣어서 제목에 포스팅을 하시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노출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나보다는 키워드는 다른 사람들 중심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키워드 하나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키워드 하면은 본인들 중심으로 키워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네이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트렌드를 눌러서 네이버 트렌드 눌러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사과 주스와
사과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사과 주스를 만일에 여러분들이 상품에 사과즙이나 주스를 취급하는 상품에 사과 주스를 넣으시겠어요? 사과즙을 넣으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기간 전체에 넣으시고 범위 전체, 성별 전체, 연령 전체 하고 데이터 검색 조회를 누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틀려요. 사과 주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과 주스보다는 사과즙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키워드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중심이 키워드가 돼야 됩니다. 고객들이 여러분들께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곧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볼 때마다 입력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상품명 쓸 때에 참고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에 어제 이제 수업을 담양 밤을 잊은 농부들 수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제목을 넣었어요. 온라인 스터디 담양 밤을 잊은 농부들 동영상 로고 만들기라고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온라인 스터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넣는다면 줌, 요즘에 이제 이 핫한 트렌드죠. 줌은 같이 영어하고 같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줌을 활용한 담양 밤을 잊은 농부 동영상 로고 만들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 사진을 넣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이미지 모양의 타이틀 사진이에요. 이미지 모양 누르면 제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지죠. 그러면 뭐 보편적인 거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첨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올리실 때 중요한 거는 여기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이렇게 확대가 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클릭하시고 다시 여기 누르면 이렇게 대고 첨부가 나오잖아요. 2단계, 3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동그라미에 체크된 거를 누르시면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첨부 누르면 올라가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저걸 하는 게 맞느냐 그 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돼요. 블로그 포스팅 할 때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블로그 포스팅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본문 제목을. 그러면 이 내용을 이대로 여기다가 이치 추가하는 손을 대지 마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치시면 돼요. 제가 복사하게 붙여넣기를 보여드릴게요. 이 온라인이라는 글씨에다가 손가락을 꾹 대고 있으면 영역이 설정이 돼요. 이게 녹색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눌러보면 모두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럼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럼 복사를 누르죠. 복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본문의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태그를 입력해 보세요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손가락으로 꾹 대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붙여넣기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제목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3번 칩니다. 3번 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서론을 쓰는 거예요. 서론을 이렇게 딱 붙여넣기 하시고 저는 이제 쓰는 방법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편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불구하고 대면과 온라인 스터디 줌을 활용한 담양 밤을 잊은 농부 동영상 로고 만들기를 자, 여기에서 지금 서론 할 때에 아까 제가 글을 입력할 때에 음성 인식이 가능하다 그랬죠. 음성 인식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점 3개 눌러보면 또 음성 입력이 있어요. 근데 점 3개 눌러서 음성 입력을 누르셔야 돼요. 음성 입력을 누르면 마이크를 눌러 말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크를 눌러서 제가 이제 그 뒤에다가 한 칸을 띄우고 그 뒤에 글을 넣어 볼 거예요. 산들바다 사찰 음식에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좀 빨리 했는데도 제대로 나왔죠. 제대로 나왔네요. 근데 발음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멈추거든요. 그럼 또 다시 눌러서 대답을 이게 말씀을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엔터를 한 2번만 치죠. 한 번 치셔도 되고 여기 밑에 사진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모양 있죠. 카메라 모양을 누릅니다. 카메라 모양을 눌러서 이제 이 사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을 클릭하지 마시고 사진에 동그라미 있는 거를 클릭을 하세요. 제대로 해서 그룹 사진, 뭐 동영상 편집, 사진 편집이 있는데요.
편집을 하게 되면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요. 또 거기에 편집을 해야 하는, 한꺼번에 편집할 건 아니니까 뭐 한 장 한 장 할 때는 한 장 늘려서 편집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첨부를 누릅니다. 첨부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설정한 순서대로 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사진들의 옆팀을 다 하시라고 아까 앞에 강의 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이때 이제 사진을 올리실 때는, 본인 상품을 할 때는 네이버가 정보의 양도 따집니다. 그래서 사진이 5장이 정보의 양이 많을까요? 10장이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품에 대한 거,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노출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밥 먹고 왔다 한 건 중요치가 않거든요. 중요치 않아요. 하지만 포스팅은 하셔야 돼요. 고객들과 소통의 창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5장 정도. 왜 그러냐면 블로그 주기를, 포스팅 주기를 3일로 한다면 그게 내려갈 쯤이면 또다시 글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사진은 3장까지 나란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3장까지 나란하게 놓을 때는 비슷한 사진끼리 하세요. 비슷한 사진은 아니지만 놓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딸기 있는 사진을 여기 옆에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사진이 움직여요. 그럼 옆으로, 딸기 사진 옆으로 가면 녹색 선이 생겨집니다. 여기다 놓으면 2장이 나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도 또 3장까지 나란하게 놓아 볼 거예요. 그럼 녹색 선이 생겨진 상태에서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3장까지 나란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릴 때는 그대로 사진 갖고 와서 그 녹색 선이 생겨진 데다가 놓으면 그대로 사진이 내려옵니다. 그대로. 자,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 조정할 때도, 가령 여기 있는 사진을, 3번째 있는 사진을 맨 위로 올리고 싶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녹색 선이 생겨진 데다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또 다시 끌고 내려가려면 원래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옆팀을 다 하셔야 돼요. 해당되는 사진을 눌러보면 밑에가, 이게 정상적인 거요. 오른쪽에 이게 옆팀이에요. 사진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죠. 그래서 올린 사진에 대해서 전부 눌러서 옆팀을 다 해주세요. 우리가 상품은 작게 포스팅한 것보다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개인의 성향이 있겠지만 저는 사진 크기를 크게 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사진 크기를 전부 키워줍니다. 자, 이렇게 사진 크기를 전부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쓰셔야 돼요. 사진에 대한 설명은 여기 이 사진 사이에다가 손가락, 사진을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입력하지 마시고 그 밑에다가 손가락 터치하면 이렇게 커서가 제일 앞으로 들어가져요. 여기다 입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쭉 여기에 해당되는 글들을 다 입력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감성을 투자해서 사진마다 글을 다 쓰라고 해요. 그럼 3장이 나란하게 됐을 때는 비슷한 사진들끼리 넣었기 때문에 한 줄만, 뭐 하나만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진이 나눠져 있다면 각각의 사진에 대한 글을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글은 나중에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했으면 이 중에서 대표 사진을 지정해도 좋고 아니면 지도를 먼저 넣어도 좋고, 저는 이제 지도를 먼저 넣어 볼게요. 지도를 다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도를 넣을 때는 아까 위치 추가하고 다르게 하단에 점 3개를 누르면 보면 장소가 있어요. 장소 눌러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데가 한국 농업 미래 뉴스 검색을 누르죠. 그럼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렇게 터치해서 상단에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지도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지도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고, 이제 지도에 본인의 농장이나 위치가 지도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라고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만 넣어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도를 넣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표 사진을 지정을 합니다. 가장 대표로 될 수 있는 사진을
지정을 하죠. 가령 이 사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눌러서 보면 각 사진마다 대표라고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 많은 사진 중에 이 하나의 사진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점 3개를 눌러서 편집은 여기에 보시면 뭐 인용구나 구분선이랑 링크, 질감, 파일 뭐 톡톡이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정렬 밖에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커서가 가운데 정렬 됐죠. 물론 글씨 크기를 키우는 것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상단에 저 같으면 지금 한국 농업 미래 뉴스란 카테고리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를 눌러보면 발행 옵션이 나와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저 같으면 재능기부니까 천사 재능기부단에 넣겠죠. 이렇게 천사 재능기부단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주제 분류가 자동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천사 재능기부단에 있는데 이게 강의가 아니고 다른 농장 소개다. 그럼 원예 재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천사 재능기부단에 넣어놓고 나중에 PC에서 주제 분류를 바꿔주세요. 그다음 공개 설정은 전체로 되어 있고 검색 허용 되어 있고 글쓰기 설정은 여기 오른쪽에 V를 눌러서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그 다음에 외부 보내기 허용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는 본문 허용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링크 허용으로 되어 있으신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동종 보면 공감 허용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걸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태그 편집은 10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이 10개까지죠. 이건 30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입력하고 추가 누르고 입력하고 추가 누르고 이렇게 입력하고 추가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을 터치를 하셔가지고 등록을 누르면 올라가고 아니면 여기 저장을 눌러놓으면 자, 제가 일단 저장을 눌러놔 볼게요. 그럼 저장 중입니다. 그래서 저장이 돼요. 이거를 PC에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PC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해서 PC에서 올릴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지금 올린 게 아니고 임시 저장을 지금 해 놓은 상태죠. 글쓰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저장에 상단에 저장에 26이라고 있어요. 눌러보면 온라인 스터디 줌을 활용한 담양 바물리농부 로고 동영상 로고 만들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PC에서 블로그 포스팅 하듯이 우리가 편집을 받지만 제대로 편집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200%로 뭐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이 이렇게 긴 거보다는 이렇게 짧은 게 좋죠. 짧은 게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나머지 사항들은 10번째 동영상을 보시고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포스팅 하기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강의안으로 다시 한번 요약 강조를 할게요. 제목에는 핵심 키워드를 2개 내지 3개를 넣자는 겁니다. 그 키워드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배경사진, 즉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포함을 하세요. 거기는 한 장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 장을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안 되니까 조정하고 싶으면 PC에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올려놓고 하시면 되겠죠.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최소 3회 이상 넣자. 그러면 이 제목이 아니고 이제 본문 제목이겠죠. 본문 제목에 이거를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 넣고 서론하고 결론에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은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결론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온라인 스터디 해서 그 제목을 대한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뭐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사진은 5장에서 10장 이상을 사용하자. 본인 포스팅, 상품 포스팅 할 때는 10장 이상, 일상은 5장 이상. 한 번에 블로그에서 사용한 사진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인터넷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올린 다음에 옆팀 눌러서 사진 크기를 크게 하자. 기능은 하단에 있고요. 사진마다 사진 아래에다 설명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글 편집 기능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가운데 정렬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편집할 때는 물론 모바비라든지 그런 걸로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급하게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퀄리티는 높진 않지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그때는 동영상 제목, 태그 설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내 동영상의 이름을 표시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단 카테고리 있는 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카테고리 선택을 하고 전체 공개를 하고 검색어용 글쓰기 설정을 하시고 태그 편집을 하시고 스마트폰은 AR 기능이 없으니까 저장을 클릭해서 PC에서 올릴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포스팅하기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포스팅하기나 PC로 블로그 포스팅하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해야 될 툴들은 같아요. 단지 기계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씩 기능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살을 찌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